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게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요. 각종 피부 트러블이 생기기도 쉬운 네. 계절 여름인 것 같은데요. 어김없이 찾아오는 피부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아주 지긋지긋한 무좀입니다. 맞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슬리퍼나 샌들 신고 싶어하는 분들 많으신데 네. 무좀 때문에 또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도 그래요. 많으십니다. 신발과 양말 속에 꽁꽁 숨겨둘 게 아니라 적절하게 치료를 해서 뿌리를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TV 메디컬 약속 오늘 이 시간 이 무좀의 원인과 진단 그리고 치료 방법도 알아보겠고요. 또 무좀으로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 피부 질환들이 또 만나봅니다. 그것도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오늘의 주치 피부과 이원주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꽁꽁 감추고 싶어도 수시로 근질근질. 사람의 인내심을 자극하는 무좀. 덥고 습한 7, 8월이 되면 병원을 찾는 무좀 환자의 수가 정점에 이르곤 하는데 그 부위는 손발뿐만이 아니다. 무좀의 원인균은 곰팡이들입니다. 곰팡이가 잘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은 무좀이 잘 생길 수 있겠는데 치료 기간도 긴 데다 수시로 재발해 더 괴로운 무좀.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없애버릴 수는 없는지 피부과 이원주 교수와 함께 알아본다. 사실 무좀이 생명을 이렇게 위협하는 질환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네, 뭐 무좀 때문에 꼭 뭐 병원 가야 돼, 피부과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요. 네. 무좀을 앓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절반 정도가 자가 진단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방법일까 또 궁금하고요. 또 재발이 잘 된다고 해서 적절한 네, 방법이 네.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무좀도 정확한 진단을 해야만 되고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 후에 적절한 치료를 해야만이 완전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 재발이 잦기 때문에 무좀을 너무 경시 여기지 마시고 반드시 무좀이 의심될 때에는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손발톱 무좀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경향이 많은데 네. 이게 생명에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작은 불씨가 큰 산불을 일으킬 수 있듯이 예를 들어서 뭐 당뇨가 심하다든지 할 때는 작은 발톱의 무좀으로 인해서 발가락이 썩어 들어갈 수 있고 예. 그럼으로써 이제 몸 전신적으로 굉장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무좀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다 난 줄 알았는데 또다시 이렇게 또 모습을 드러내는 게 바로 무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네. 확실히 뿌리 뽑는 방법을 알아봐야 될 텐데요. 교수님 사실 무좀 그러면 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발. 대다수가 발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무좀이라고 하시면은 예. 발에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은 발톱에 정도 생기는 그렇죠.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좀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예. 네, 그림을 보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좀을 크게 부위별로 이름을 그래서 나누어 붙여줍니다. 예. 우리가 사타구니에도 무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거기에 생기는 것을 사타구니 백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얼굴에도 이렇게 생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손에도 이렇게 생길 수가 있고요. 잘 아시듯이 발에도 이렇게 무좀이 생길 수가 있고 손발톱에도 무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머리에 생긴 것은 고름이 많이 난다든지 탈모가 생긴다든지 그런 증상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손발톱을 일으키는 원인균들은 이제 피부 사상균이라고 하는 소위 흔하게 무좀균이라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은 또 이렇게 캔디다라고 하는 효모균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고요. 사상균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그것이 아닌 비피부 사상균이라는 것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원인균주도 광범위하게 많고 또 생길 수 있는 곳도 발과 발톱이 아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생길 수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좀이 발톱에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온몸에 있다는 그러니까요. 거 알게 됐고 또 다양한 원인균들이 있다는 거 알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일단 손발톱에 무좀이 생기면 이게 다른 걸 만지면서도 노출되기도 쉽고 그래서 옮겨질 것 같은데 이게 옮기는 것도 참 쉬울 것 같아요. 어떤가요? 옮길 수 있습니다. 유도라든지 레슬링 같은 이제 몸이 부딪히는 그런 운동 경기 종목들이 있죠. 그 선수들이 서로 이제 시합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접촉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도 이제 이게 감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나라에 없었는데 이 티톤수란스라는 균이 그런 국제 대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접촉함으로써 이 감염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이제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예에서 보듯이 이 무좀균은 신체 접촉에 의해서 이렇게 잘 옮겨질 수 있는 그런 질환이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목욕탕에 가서 다른 사람들의 그렇죠. 어떤 그런 타월을 같이 쓰면 옮길 수 있을까?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욕탕에서 타월을 이렇게 균 검사를 해보면은 10장 중에서 한 2~3장 정도는 균이 배양이 되는 그런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히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무좀을 피부 감염, 곰팡이라고도 표현하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나요? 균을 예. 세균, 바이러스 그렇게 구분하듯이 이 곰팡이는 진균이라고 해서 또 다른 하나의 그런 원인균의 세계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큰 분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생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피부과를 방문하는 환자 중에서 상당히 높은 어떤 퍼센티지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인 발생률을 잠시 보시면은요, 1970년대에 비해서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그 발생 빈도가 늘어났고요. 전체 피부과 내원 환자의 한 3%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이 무좀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굉장히 발생률이 높은 편이죠. 네. 다행히도 이제 2000년도가 지나면서 어느 정도 좀 정체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환자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녀 비율은 어떻습니까? 누가 더 높을 것 같습니까? 좀 남성들이 이 미생에 조금 더 둔감하지 않을까요? 네,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예. 남자들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제 어디에 생겼느냐, 그 다음에 어떤 균이냐, 그 다음에 나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예. 아이러니하게도 고령층으로 가게 되면은 여성분들이 아. 더 많습니다. 네. 굉장히 좀 놀랍죠. 근데 그걸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 고령층에서는 여성 인구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방문하는 이제 소위 성향이 남자들보다는 여성분들이 훨씬 더 병원을 자주 방문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병원에서의 기록은 여성분들이 고령에서 무좀의 발생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살펴보면은 네. 이런 이면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남성과 여성을 비교했을 때는 젊을 때에는 남성이 많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성에서 무좀의 발생 빈도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추가적으로 직업군별로도 조금 특색이 있을까요?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군인들이 아무래도 전투화라든지 이런 것이 그다음에 무좀이 걸리더라도 잘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보니까 무좀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발생률이 높다고 보시면 예. 됩니다. 그리고 동물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동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겠고요. 또 앞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운동 선수들 예. 이제 몸으로 부딪히다 보면은 남들이 가지고 있던 것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이 홍보도 되었고 교육이 되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발생 빈도는 자꾸만 더 이제 낮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군인 또 운동선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예. 신발을 꽉 조여서 신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또 땀이 많이 나서일 수도 네. 있는 건가요? 이제 곰팡이가 잘 자랄 수 있는 이제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이 고온다습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은 이제 우리는 무좀을 걱정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땀이 많이 나고 더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무좀이 잘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앞서서 무좀 환자들 절반 정도가 자가 진단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적절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무좀은 또 어떻게 진단이 가능한가요? 네, 무좀이라고 의심이 될 때에 하는 검사법이 있는데요. 일단 눈으로 잘 봐서 피부 질환은 눈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 이게 무좀 같다라는 거는 이제 지식이 있어서 먼저 의심을 해야 되겠고, 그럼으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검사들로 진행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수산화칼륨 검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산화칼륨 용액을 이용해서 검체를 채취해서 그걸 저 용액을 이용해서 녹이면은 이제 무좀균만 현미경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실 모양으로 쇠사슬 모양으로 이렇게 네. 보이죠. 피부 사상균이라는 것이고요. 그거 네. 외에도 캔디다라는 이런 효모균도 원인이 된다라고 했는데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피부 사상균도 피부 사상균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실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뭐 이것을 구분하는 이유는 치료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 것이고, 사실 일반적으로 이런 수산화칼륨 검사를 했을 때는 이런 실 모양으로 나타나면은 피부 사상균이나 비피부 사상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것을 조금 더 특징 있게 보려면은 락토페놀 코톤 블루라는 염색약을 가지고 염색을 하면은 곰팡이균이 그냥 이제 무색으로 보이던 것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또 균을 키워 보면은 이제 어떤 색깔을 보이고, 배양을 하게 되면은 사람의 얼굴이 다르듯이 균별로 이렇게 다른 모양을 띠게 됩니다. 정면으로 보면은 솜털같이 나 있는데 뒤쪽을 보면은 빨간 포도주색 색깔을 띠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T 루브룸이라는 균이겠구나. 이것은 T 멘타그로파이테스라는 균종입니다. 줄기가 포도 줄기 같이 이렇게 굽어 있습니다.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T 멘타그로파이테스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캔디다는 또 이렇게 우유빛깔 같이 이렇게 점액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직 검사는 위의 방법으로 진단이 되지 않을 때에 피부 조직을 떼낸다든지 아니면 손발톱을 깎아서 그것을 염색을 해서 현미경을 보는 거죠. 이렇게 실 모양의 이제 염색된 어떤 균체가 보이죠. 이런 것들을 보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진단 방법이 생각보다 상당히 다양하고 네. 세밀하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 무좀이라는 질환이 네, 네. 원인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이 또 미세하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인가요? 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무좀균이지만은 예. 그 무좀균 내 그 원인균 내에도 이제 피부 사상균, 캔디다, 비피부 사상균이 있었듯이 이런 곰팡이 종류들이 한 5만 가지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인체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한 20가지 정도. 우리나라의 현존 이제 감염을 일으키는 것은 한 10가지 미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방금 설명해 주신 결과들이 손발톱이 아니라 온몸에 있는 무좀에서 나올 수 있는 네, 결과인 맞습니다. 거죠. 온몸에 다 갈 수 있고 특별히 발과 사타구니에 또 발톱에 잘 생길 수 있는 균은 T 루브눔이고 두 번째가 T 멘타그로파이테스고 그 두 균종이 우리나라에서 무좀을 일으키는 균의 한 95%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 경우랑 또 피부 온몸에 생기는 다른 질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건 또 어떻게 감별이 가능할까요? 시청자분들이 발에 어떤 것이 생기면 이것은 무조건 무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네. 다른 질환인데 같아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감별 진단을 해줘야 됩니다. 예. 몸에 이런 무좀이 생겼을 때에는 지금 보시는 이런 질환들이 거의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몸에 생기는 무좀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환자분들에게 설명하기를 갈대밭에 불을 지른 그런 형상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예. 네. 그러면은 작은 불씨가 밖으로 불씨가 번져 나가죠. 네. 불길이 있는 곳은 가운데 부분이 아니고 사실 변두리 바깥쪽이 되겠죠. 무좀도 균이 이제 피부에 서식을 하면서 병을 일으키면은 밖으로 진행을 해나가면서 병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은 테두리 부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안쪽에 지나간 부위는 이미 모든 것을 소진한
타버린 재가 남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전형적인 그런 모양이라서 진단하기가 쉬운데 갈대밭에 불을 질렀을 때에도 불이 있는 곳이 있고 변두리에도 꺼진 곳이 있겠죠. 그렇듯이 그 무좀의 형상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모양이 제각각일 수 있어서 진단이 쉽지가 않은 하지만 것이죠. 이 모양은 무좀인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자, 이것을 보십시오. 이 병변이 앞에 설명드렸듯이 변두리 부위에 병이 있고 가운데 부위는 거의 소실되었죠. 네. 예. 그런데 이것은 검사를 해보면은 이제 건선이라는 병입니다. 둥근 모양이니까 환상건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건선과도 모양이 비슷할 수가 있고요. 예. 이것은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일 것 같은데요. 습진, 동전 모양의 이제 습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운데 부위는 어느 정도 조금 많이 소실되었죠. 바깥쪽이 훨씬 더 병변이 심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무좀하고 비슷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무좀이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하시면은 이제 치료에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무좀이라고 보일 때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진단 방법을 통해서 감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 처음에 이제 사타구니 백선의 모양을 보여드렸는데 그와 비슷한 형상을 보이는 것이 감염에 의한 그 캔디다 관찰진, 홍색 음선은 세균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건선도 또 비듬이라고 하는 지루 피부염도 사타구니에 생길 수 있고 그 비슷한 모양을 가질 수 있습니다. 머리에도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머리털이 빠지는 원형 탈모증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토피 피부염 같이 가려운 습지 모양으로 생길 수도 있고 또 세균이 감염된 그래서 고름이 나오는 그런 형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까 몸에 생기는 그 건선이 머리에도 똑같은 모양으로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지루 피부염으로 비듬을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 비듬이 무좀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모양들이. 그래서 이것을 감별을 해줘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도 이제 무조건 발에 어떤 그런 병변이 생기면은 이제 무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보십시오. 자, 이게 제일 발가락 사이에 생기는 전형적인 발무좀의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이것도 무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습진이 생기면은 자, 요거는 조금 그래도 약하게 생겨서 혼돈이 되시죠. 이렇게 심하게 이제 습진이 생기면은 네. 무좀이라고 일본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습진에 의해서도 습진의 원인으로서는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 이렇게 발에도 습진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아이고. 자, 이것도 무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건선이 머리에도 생긴다 그랬고 몸에도 생긴다 그랬고 사타구니에도 생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발에도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두꺼운 각질이 건선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고 무좀과 감별을 해줘야 됩니다. 아기들이 발바닥에 이렇게 피부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아 발바닥 피부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아기 어머니들이 무좀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데리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무좀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아토피 피부염하고 비슷한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아들의 이런 무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피부병 발생률도 높습니까? 다행히도 아기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병이 좀 적고 완전체라고 봐야 되겠죠. 살아가면서 어떤 병이 하나 둘씩 더해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기들은 그렇게 병이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기 때의 발병률이 높은 질환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잘 아시듯이 아토피 피부염은 아이들이 발생률이 높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발생 빈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이 피부병이 많지 않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이 되고요. 유전병이 있으면은 물론 이제 아이 때부터 생기게 되니까 그때는 아이들이 내원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병이 많지 않다는 것은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런 다른 어떤 질환들을 무좀인 줄 착각하고 네네. 무좀 연고를 바르면 네네.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예. 이제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으니까 치료에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더욱이 뭐 악화된다거나 뭐 치명상을 입게 된다는 그런 세균 부담감은 없을까요? 감염에 진균 치료제를 사용하면은 예. 세균이 치료가 되지 않으니까 훨씬 더 악화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것은 염증이 있는 것은 이제 무좀 치료제가 항염증 효과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좋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모든 질환이 다 나빠지는 것은 아니고 병에 따라서 어떤 것은 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김철민 씨는 갑자기 심해진 무좀 때문에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다. 발하고 손하고 반단 모양 맥으로 흰 점이 자꾸 생기면서 앞으로 나오더라고, 위에서. 불편한 점은 거의 없었는데 외모상으로 보기가 싫다는 거죠. 손톱에 이제 그 점이 하얀 점이 그런 식으로 생기니까 저는 뭐 당뇨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그 합병증으로 해가지고 안 하는 것 같나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무좀이 심해진 건 얼마 전 신장 이식을 받은 뒤부터. 이식 수술을 받고 입원해 경과를 관찰하던 중 순식간에 심해졌다고 한다. 나이가 들면서 당뇨가 있다든지 결핵이 있다든지 뭐 암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면역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 무좀이 훨씬 더 감염이 잘 되고 더 심한 상태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저질환 때문에 먹는 약 대신 바르는 약을 사용 중인 철민 씨.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관리한 덕분에 지금은 제법 많이 좋아졌다.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바르고 양발 신기 전에 그러고 저녁에 이제 뭐 운동 갔다든가 온다든가 했다 저녁에 자기 전에 발 깨끗하게 씻고 또 이 발을 또 바짝 이제 말라가지고 건조한 상태에서 바짝 말라가 그러고 또 한 번 더 바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은숙 씨도 나흘만 하면 재발하는 무좀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는데 10년 전에 우연찮게 발톱이 까마져서 그런 구두를 신어서 그래서 나는 무좀이 아니고 그냥 발톱이 눌레가 그런 줄 알고 처음에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무좀이래가. 가려운 것도 없고 밑에 이제 발톱 밑에 이제 좀 층이 좀 생겼지. 그게 두텁게 안 없어지고 계속 잘 올라오는 거예요. 참 발톱을 깎아도 그대로 계속 올라와가. 실제로 무좀 환자 대부분이 완치 전에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는데 그럴 경우 다른 부위로 번지거나 봉화지겸 같은 2차 감염으로 이어지기도 해 주의가 필요하다. 전에는 일반 약국에 물약사가 바르다 안 바르다 막 그랬거든요. 또 한 달 또 바르다가 또 그다음엔 그만둬 보고 안 바르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호전이 없더니 여 와가지고는 이제 꼭 안 잊어보고 계속 그걸 하루도 안 잊어보고 지금 계속 발랐거든요. 그랬더니 좋아졌어요. 꾸준히 이원주 교수의 처방을 지켜준 덕분에 은숙 씨의 발톱은 예전에 울퉁불퉁하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호전됐다. 그냥 깨끗해서 좋지 이제 까만색이 없어지고 하니까 좋아지면은 옛날엔 샌들도 못 신고 보기 싫어서 했는데 샌들도 신고 하게 되면 좋겠지요. 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신장에 질환이 있을 때 혹은 신장을 이식한 경우에 무좀이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이게 합병증처럼 또 무좀이 나타나게 되는 건가요?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에 무좀은 발생 빈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장을 이식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면역 억제제를 많이 쓰시게 되겠죠. 그러면은 세균에 대한 어떤 방어력도 떨어지는 것과 같이 이제 곰팡이, 무좀균에 대한 방어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강한 분들보다는 무좀이 더 잘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무좀균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신장이 나쁠 때에는 또 발톱 부위의 색깔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무좀 비슷한 현상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어쨌든 신장이 좋지 않으셔서 이식을 하고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계신다면은 당연히 건강인들보다는
무좀의 발생 빈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동시기에 피부 약을 처방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네, 무좀을 치료할 때에 약을 복용할 수도 있고 약을 바를 수도 있는데 약을 복용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이 좋지 않을 때, 두 번째는 신장이 좋지 않을 때에 약을 복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온 어떤 물질들이 대사가 되고 처리가 되어져 나가는 통로가 간과 신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어떤 약제를 쓰기가 사실은 많이 꺼려지게 되는 거죠. 네. 모든 약이 좀 처방이 부담스러울까요? 아니면 피부 약이기 때문에 더 부담스러울까요? 피부 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아. 어떤 약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피부 약 중에서도 대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은 간이 이렇게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쓰게 되고요. 이제 무좀약은 간에서 대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술이 독하냐 독하지 않느냐, 간에 좋으냐 좋지 않느냐. 사람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간이 좋지 않을 때는 술을 마시는 것은 좋지 않겠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몸 전체와 또 발에 생기는 무좀, 또 그 감별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이번에는 손발톱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손발톱 무좀도 다른 질환이 또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감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손발톱에도 이제 손발톱 무좀하고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듯이 건선이라든지 편평태선이라는 이런 질환들이 있을 때에 손발톱의 변형이 손발톱에 무좀같이 생길 수 있고요. 오랫동안 외상을 받아도 손발톱이 두꺼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좀으로 오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전형적인 발톱에 생긴 무좀의 형상인데요. 피부에도 앞에서 보셨듯이 건선의 다양한 모양이 생기지만은 손발톱에도 이렇게 무좀하고 비슷한 어떤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의 이 8가지 경우는 무좀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무좀이 아니고 건선에 의해서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워진다든지 벌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실핏줄이 선다든지 위쪽이 거칠어진다든지 예.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꼭 무좀 같아 보이죠. 네. 그런데 건선이라는 피부병이 있으면은 그게 얼굴에도 생길 수 있고 머리에도 생길 수 있듯이 손발톱 주위에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선 때문에 생겼는데 무좀이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질환은 치료가 실패하게 되는 거죠. 예. 요게 편평태선이라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손톱의 모양이 변형이 되고 두꺼워지니까 무좀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저 부위에 편평태선이라는 피부병이 생기면은 손발톱의 모양이 저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건 더 비슷해 보이죠. 20조갑 2영양증, 소위 손발톱 20개가 다 저런 모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작할 때는 한 개부터 시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거칠어지고 두꺼워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무좀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치료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무좀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가 되지 않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오랫동안 외상을 입어서 운동화가 작다든지 뭐 축구공을 많이 찬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외상을 입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발톱이 잘 자라지 못하고 자꾸만 뒤로 밀리게 되면서 두꺼워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외상성 손톱 이상증, 발톱 이상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발톱이 두꺼워지고 이렇게 굽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모양이 뒤틀리니까 무좀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이에 따른 노화 현상으로 이렇게 손발톱에 변형이 올 수 있게 됩니다. 그것도 잘 감별을 해줘야 되고요. 폐에 질환이 있다든지 축농증이 있다든지 그런 요소들이 겹쳐지면은 손톱이나 발톱이 이렇게 노랗게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황색 손발톱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꼭 무좀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이제 집게 발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앞쪽에서 보시면은 손발톱은 이렇게 좀 완만한 어떤 곡선을 그렇죠. 보여야 되는데 꼭 집게로 집었듯이 이렇게 폭이 아주 급격한 각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굽어넣는 힘 때문에 손발톱의 두께가 또 두꺼워질 수 있거든요. 또 이제 잘 부서지기 쉽어서 무좀균이 잘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가 말하는 내성 발톱이 이 집게 발톱인 건가요? 조금 다른데 예. 내성 발톱이라는 것은 발톱이 제대로 잘 자라지 못해서 주변 손가락, 발가락을 찌름으로써 염증이 생기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게 발톱은 자라면서 이게 뒤틀려서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니까 주변 손, 발가락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네. 그럼 찢어지면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에 내성 발톱이 생기는 거고, 이 집게 발톱이 아니고 생길 수 있는 경우에는 신발이 잘 맞지 않아서 자꾸 외상을 줄 때 또 손발톱을 잘 못 깎아서 끝부분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뾰족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하산할 때 많이 뒤틀리게 되죠. 그러면은 그 손발톱과 그 손발가락 사이가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염증이 생기고 물살이라는 것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되면서 그 부위가 부으니까 손발톱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더 찌르게 되고 이제 그것을 내성 발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게 발톱하고 내성 발톱은 같은 말은 아니고 집게 발톱 때문에 내성 발톱은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단 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좀 평평하게 만들어줘야 그렇죠. 될 것 같은데 네, 시중에 네. 보니까 또 이걸 평평하게 해주는 기구들도 있고 예. 또 네, 시술하는 네. 곳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네. 치료 효과는 좋은 건가요?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통증이 있겠죠. 네. 이제 억지로 만들어진 것을 반대 힘을 가해서 펴는 것이니까 통증이 수반될 수 있다는 게 단점일 수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이런 집게 발톱이 생기는 그 원인들을 치료해 주는 것이 더 맞겠죠. 네. 그래서 손발톱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니까 정상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영양제를 보충을 한다든지 함으로써 이런 변형된 손발톱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손발톱에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을 조금 더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예. 자, 보시면은 이것도 얼핏 보면은 무좀하고 비슷해 보이죠. 예. 그런데 이 경우는 손발톱을 만들어내는 이 공장 부위가 이쪽입니다. 우리가 보통 초성다리라고 이야기하는 부위가 있죠. 그 부위가 손발톱을 만들어내는 공장인데 거기에 종양이 생기면은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절대 이제 무좀이라고 생각해서 치료를 해서는 되진 않고 네. 손발톱 만들어내는 공장 부위에 있는 종양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보시면은 큐티클을 열심히 정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운데 부위가 자꾸 좀 거칠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분의 경우는 좀 경해서 뭐 크게 혼돈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좀 더 심하게 이렇게 만들어 오시는 분들은 정말 무좀같이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큐티클 관리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손톱을 이렇게 자꾸 입으로 깨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사마귀입니다. 손발톱 밑에 사마귀가 생기면은 꼭 무좀같이 이렇게 두꺼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보연병이라는 피부에 생기는 암인데 암이 있어도 발톱의 모양이 뭐 손톱의 모양이 이렇게 좀 두꺼워지면서 꼭 무좀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테리 손발톱이라는 것은 신장이 나쁠 때에 손톱 발톱 밑에 있는 이 조직들이 색깔이 하얗게 변해서 예. 그렇게 이렇게 희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상을 입는다든지 해서 일시적으로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에 손톱이 휘어지는 것인데 손톱에 무좀이 생겼을 때는 무조건 이 끝부분에서 두꺼워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손발톱의 무좀의 그 형상을 또 한 5가지로 나눕니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은 끝부분이 두꺼워지는 분이 있고요. 오히려 안쪽이 두꺼워지는 분이 있고요. 이렇게 얇게 흰 색깔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흰 색깔을 보이는 그런 무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이제 백색 손발톱이라는 또 다른 질환이기 때문에 손발톱에 어떤 변화가 왔을 때 무조건 이건 무좀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선입견이란 말이죠. 네. 손발톱 무좀 또 감별이 필요한 질환들 알아봤는데요. 네. 이제 또 진단을 했으니까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제 무좀을 치료하는 것은 다행히도 쉬운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약을 먹기를 꺼려 한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약을 드시면은 굉장히 치료가 잘 됩니다. 지금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먹는 약이 이 세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피부에 무좀이 생겼을 때는 한 보름 정도 약을 드시면은 치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발바닥은 좀 두꺼우니까 한 달 정도, 손톱은 좀 더 두껍고 하니까 2달, 발톱은 손톱보다는 좀 더 더디게 자라니까 3달 정도 약을 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진단이 정확하게 되었고 원인균이 피부 사상균이라면은 이 기간 동안 약을 충분히 잘 드시면은 이런 약들로 치료가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치료에 있어서 먹는 약을 끓이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바르는 약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것은 피부에 이제 바르는 대표적인 연고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위에 4가지는 손발톱에 이제 바르는 대표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전에 사용하던 약들은 손발톱의 치료 성공률이 낮아서 피부과 의사들도 사실은 선호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치료 성공률이 먹는 약에 버금갈 정도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바르는 약으로도 손발톱의 무좀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먹는 약은 이제 위장관으로 흡수돼서 모든 곳으로 잘 가는 데 비해서 바르는 약은 아무래도 효과가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손발톱의 개수가 좀 적고 좀 침범 범위가 적을 때에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바르는 약이 먹는 약에 버금갈 정도로 효과가 좋으니까 이걸로 열심히 한번 치료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비단 저만의 고민은 아닐 거라 생각하고 부끄럽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방금 사진을 보니까요. 네네. 무좀인 줄 알았는데 무좀 같은 것도 있고 네네. 또 다른 어떤 질환 몇 가지 언급해 주셨는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네네. 여러 가지가 공존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는 치료가 상당히 복잡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선에 의해서 발톱의 모양이 변형이 된다고 했는데 건선이라는 병이 있으면은 또 무좀도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좀은 치료를 해서 좋아졌는데 건선 때문에 발톱 모양이 그대로 변형된 상태로 있으니까 무좀이 치료가 실패했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2가지 병이 같이 있어서 한 가지는 치료되었을 때 다른 한 가지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연이어서 치료를 하면 되는 것이죠. 네. 근데 또 이 무좀이 골칫거리인 게 예. 치료를 해도 또 재발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 네, 네. 균 때문인 건지 왜 재발이 쉬운 건가요? 네, 손발톱에 생기는 특별히 무좀은 만성적으로 굉장히 오래 간다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발톱이 자라는데 1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손톱은 6개월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랫동안 그 병이 남아 있으니까 치료하는 데에 굉장히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금 변형되는 그 손톱이 약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공장에서 새로운 손톱을 만들어내서 밀어내줘야만이 치료가 되겠죠. 그런데 그 공장에서 끝까지 자라나가는데 6개월 걸린다고 했으니까 이제 인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손발톱에 무좀이 생겼을 때는 좀 꾸준하게 잘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균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치료가 되는 게 한 50% 정도. 어떤 약을 써도 치료가 잘 안 되는 균들도 있는데 그게 한 20% 정도. 뭐 대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치료를 했을 때 실패를 잘하는 이유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약을 써도 듣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진단을 잘하고 원인균을 잘 찾아냈는데도 그 약이 듣지 않는다면 당연히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발톱의 무좀의 형상이 얇게 적게 되어 있으면 훨씬 치료가 잘 되겠죠. 굉장히 두껍게, 그래서 2mm가 넘게 되면은 약이 잘 그곳까지 도달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고요. 또 내가 건강하고 이제 좋은 상태일 때에는
이제 약을 잘 받아들이고 또 그 약과 더불어서 이제 감염균을 잘 퇴치를 할 수 있겠지만은 내 몸의 면역이 떨어져 있고 기능이 좋지 않을 때에는 그래서 기저질환이 있을 때에는 아무래도 치료 성공률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볼 문제인데요. 예. 3개월 동안 약을 이렇게 꾸준히 드시라고 하면은 대부분 잘 안 드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치료 방법을 제대로 잘 따라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무좀 치료를 시작하는 순간 네. 신발과 양말을 다 교체해버릴까요? 그렇게 하시면 더 좋죠. 해야만 하나요? 근데 새 신발을 샀는데 그것을 버리기가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씻고 소독을 하고 뭐 말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너무 오래 찌든 것 같은 경우에는 새 신발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양말 같은 경우에도 땀이 오래 차여 있게 두는 것보다는 땀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좀 자주 갈아 신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군대 있을 때 무좀이 걸려가지고 괴롭고 따갑고 아파서 한 30년도 넘었지요. 피부과가 가지고 예, 치료를 하면 발톱이 다 살아나예. 한 또 10년 이상 되면 또 거기 재발이 돼예. 여름에는 주로 샌들 같은 거는 거기가 싫어서 안 신고 그냥 양말 신고 자주 깨끗하게 씻고 습기 될 수 있는 대로 없이 하면 됩니다. 요새 무좀약이 엄청 좋으니까 그 사셔가지고 한 일주일만 바르면은 금방 잘 낫습니다. 잘 씻고 잘 말리고 건조하게 해가지고 습기가 안 그거 하도록.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될 수 있으면 이제 그 바람 통풍 잘 통하는 거. 식초나 술에 발을 담그면 무좀이 사라지나요? 무좀으로 인한 고민과 고충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봤는데 마지막 네. 그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식초나 술에 발을 담가두면 이제 무좀을 좀 치료할 수 있다. 네. 어떻게 들을까요? 근본적으로 무좀균은 각질층에 산다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각질층은 우리가 때밀이로 이렇게 벗겨낼 수 있는 부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 식초라든지 산은 이제 각질을 벗겨내는 효과가 있으니까 예. 잘하면은 효과를 거둘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사람이 그 시간을 잘 못 맞추면은 산에 의해서 화상을 입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식초라든지 이런 산을 이용해서 무좀을 치료하시겠다 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죠. 아주 안전하게 효과적인 방법이 바르는 연구로 나와 있는데 굳이 식초를 가지고 그렇게 하실 필요는 네.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중에 보면은 이 무좀 같은 것도 치료해 줄 수 있는 시술이 있다는 홍보글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이런 걸 받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좀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이제 외과적 시술이 있고요, 레이저 시술이 있습니다. 외과적 시술은 어떤 약을 발라서 녹여내는 방법, 또 말 그대로 손발톱을 뽑는 방법. 어쨌든 큰 덩어리가 있어서 아까 2mm가 넘으면은 약이 도달하기가 쉽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큰 덩어리를 무엇으로 깎아내든지 뽑아내든지 녹여내든지 하면은 훨씬 덩어리가 줄어들고 그러면 약의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먹는 약을 끓여서 바르는 약을 사용하시듯이 그도 싫어하시는 분들은 레이저를 가지고 이제 무좀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레이저는 이제 뜨거운 열을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종류의 레이저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거 하나를 설명을 드리면은 레이저 빛이 나오면은 조금 고열이 나겠죠. 네. 이 곰팡이가 견딜 수 있는 온도보다 높은 온도를 내기 때문에 그 레이저를 이용해서 곰팡이균을 사멸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의외로 이 곰팡이들이 저항력이 세서 한 번만에 잘 죽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원리가 뜨거운 열을 가함으로써 곰팡이를 이제 사멸시키는 것이고 또 그 레이저 자극에 의해서
손발톱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조금은 자극이 되므로 활성화됩니다. 예. 그래서 좀 더 빨리 손발톱을 자라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예. 직접적인 치료보다는 좀 도움이 되는 역할 같은 맞습니다. 그래서 피부과 의사들은 레이저만 단독으로 이용해서 무좀을 치료하지는 잘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치료는 먹는 약이 우선이고 안 될 경우에는 바르는 약 아니면 그 둘을 이용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 소위 먹는 약을 먹을 수 없는 경우에 바르는 약과 레이저를 쓰게 되고 발톱의 변형이 너무 심해서 약에 접근이 쉽지 않을 경우에는 발톱을 제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요즘 주변에 보니까 네일샵에서도 그런 치료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요. 뭐 해주실 수 있다면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소위 그걸 갈아낼 때에 이제 분진이 많이 생기겠죠. 그게 감염된 손발톱의 그 찌꺼기들이 이제 위생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네. 한 사람에게 썼던 것을 또 딴 사람에게 쓰면은 또 다른 어떤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런 소독 개념도 또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걸 관리를 하다 보면은 손발가락에 외상을 입힐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주의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밖에 궁금증들은 약손 상담실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담낭 제거 수술을 받은 지 한 달쯤 됐고 무좀약은 잠시 끊은 상태입니다. 약을 끊었더니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괴로운데 무좀약을 다시 복용해도 될까요? 네, 담낭 제거 수술 받은 남자분이십니다. 무좀약 드셔도 될까요? 담낭과 간 기능은 일단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무좀약을 드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3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세 번째 발톱이 유독 두꺼운 데다 살짝 들려 있고요. 발 뒤꿈치가 딱딱하고 각질도 잘 일어나는 편입니다. 먹는 약, 바르는 약, 각질 크림까지 다 써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좀은 여름에 잘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겨울에 각질이 더 심하게 일어납니다. 발톱과 발 뒤꿈치가 두껍고 겨울에 각질이 잘 일어나는 증상, 이거 무좀 맞나요? 하셨습니다. 네, 앞서 설명해 주신 질환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맞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심해지신다니까 피부가 건조해지면은 각질이 잘 일어나게 되겠죠. 겨울철이 훨씬 건조해지니까 이제 각질이 잘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연세 드신 분들 그리고 이제 신발을 조금 이렇게 불편한 걸 신으시는 분들은 또 발 뒤꿈치가 이렇게 많이 두꺼워지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것은 이제 노화에 따른 그 나이에 따른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분은 30대니까 그 이제 나이가 들면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은 아닐 텐데 어쨌든 겨울철에 심해지고 무좀약으로 치료가 잘 안 되는 것이라면은 일부는 무좀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감별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톱이 두꺼워지고 자꾸 벌어진다는 것은 벌어져 있으면은 아무래도 먹는 약의 효과는 떨어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외상이 있을 수 있겠죠. 두꺼워서 외상을 자꾸 입으면은 이제 손발톱이 그 아래쪽 피부와 이제 분리가 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진단이 정확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분에게는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엔 무좀의 진단과 치료 또 감별돼야 할 피부, 다른 피부 질환까지 함께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끝으로 이 무좀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과 더불어서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 네. 무좀이 걸리게 되면은 예.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실 텐데요. 무엇보다도 질환은 예방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좀은 고온다습한 상태에서 위생이 좀 좋지 않을 때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청결한 환경, 발을 깨끗이 씻으시고 항상 발을 잘 말리시고 또 그렇게 노출될 수 있는 습한 곳이라든지 공중이 사용하는 곳은 가급적 이렇게 피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양말 같은 경우에는 땀을 잘 흡수하는 그다음에 신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관리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니 해도 예방 가장 중요하겠고요. 또 혹시 생기더라도 가리고 숨길수록 이렇게 더 커진다고 합니다. 네. 끙끙 혼자 앓지 마시고요. 전문의 도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익한 말씀 주신 분은요. 피부과 이원주 교수님이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